오늘은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또 좀 답답한 시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지요. 현재 시장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은 유용석 현대증권 시장 분석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은 아직 자녀들이 수능 볼 때는 안 됐죠? 아니죠. 예. 네. 예. 자, 오늘 수능일인데요. 시장이 근데 이제 결국은 2050, 60을 강하게 뚫지 못하니까 슬금슬금 밀려서 이제 2000선을 다시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중국이나 또 미국 지표 발표, 정책 모멘텀들을 좀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좀 조정으로 보시나요? 예, 저희들 11월 달, 10월 후반에 예상할 때 11월 달은 한 11월 초중순까지는 좀 기술적인 조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았고요. 11월 중반을 기점으로 연말까지는 좀 장세가 좀 올라가는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현재까지 흐름은 저희들 예상보다는 지수 자체가 크게 벗어나 있지 않지만 이제 예상보다 좀 모멘텀은 더 약화돼 있어서 저희가 한 2000 정도를 11월 저점으로 봤는데요. 아무래도 1980 정도까지 조금 감안해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4개월 올랐고요. 사실 10월 중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4개월 채 안 되지만 지수는 한 300포인트 올랐고 네. 수익률로는 한 16.5% 올랐기 때문에 통상 15% 이상 오르면 기술적 조반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차익은 늘어나고 이제 저가 매수는 약화되는 구간에 이미 진입한 구간으로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11월 중반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됐는데 저희가 집계해 보더라도 3분기 실적은 낮춰놨지만 낮춰놓은 것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네. 것이 조금 이번 본질적인 조정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면은 최근에 지수 상승에 비해서 그 수적 이익 비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어닝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갭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네. 아마 본질적인 이번 조정의 이유가 되겠고요. 반면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인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 이익 수정 비율, 실적 모멘텀은 조금 강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을 보면은 이제 실적 차별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되는 시점에서 아마 2050선 돌파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크로 방향성은 크게 잘못돼 있거나 좀 방향이 엇그러진 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추세라는 방향성은 이어질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내일 발표되는 이제 미국 고용하고 다음 주 12일까지 종료되는 중국의 3중전에 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1980, 2000선 지지적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아마 상승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해서는 이제 11월 28일 날 있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미국 소비 그리고 3중전에서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미세적인 경기 정책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밤에 있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유로존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달 말쯤에 발표되는 이제 실질적인 수출이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수출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환율과 그 PER 10배에 대한 검증 구간 이런 과정들을 통과한다면 충분히 11월 중분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전약 후반에 시장이 네.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전약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외국인에 의한 시장이었다. 지난달의 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둔화가 되면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2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는 점. 예.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좀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뭐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둔화되거나 매도로 전환한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이제 국내 수급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수의 조정 자체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 둔화 요인하고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을 좀 나눠본다면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장기화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 최근에 외국인은 두 군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기성 자금의 펀더멘탈 자금하고요. 또 단기성 자금의 모멘텀 자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최근에 비차익 매도는 그 유럽계 자금들, 특히 환율 변동성과 관련돼 있는 모멘텀 플레이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과 같은 장기성 자금은 실적 모멘텀이 둔화해서 매수 강도는 약화됐지만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 좀 외국인 매수의 둔화는 좀 단기 모멘텀의 약화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이제 소재와 산업재 쪽에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외국인 매도인데요. 이거는 바로 소재 산업재가 실적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업재 소재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어닝 모멘텀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조만간 확인되는 소재 산업재 어닝 모멘텀과 함께 중장기 자금의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중국이라든가 유럽,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조금 둔화됐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제로 수준까지 둔화됐기 때문에요. 좀 더 둔화된다면 사이클당 다시 또 강화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경기 모멘텀 둔화가 됐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재차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어닝과 관련돼서 외국인 중장금 자금이 유입이 좀 둔화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어닝이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연말쯤에서는 다시 어닝 플레이어들이 다시 입장할 수 있는 외국인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선 이탈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21선 이탈 가운데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지난 8월 달에 보면 한 3주 정도 21선 이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요인이 뭐였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안 나왔고 스마트폰 성장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인 실적 우려하고요. 요번에 21선 역시도 실적 부진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소재와 상업재라는 그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8월과 다른 점은 재반 이동 평균설이 좀 정배열되어 있고 지난 8월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코스피 61선인 1980선은 이탈하지 않을 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은 61선은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죠. 그럼 네. 전반적으로 11월 전반적으로는 이 지지 테스트를 하는 구간을 좀 받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1월 때는 어떤 그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변수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아직은 이제 어닝을 기대할 시점은 내년도 1월이나 2월 되면 실적 발표할 때는 어닝이 4분기 실적. 예, 그렇죠. 예. 4분기가 되겠죠. 그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올 거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4분기 동안에 매크로 지표들이 좋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돼야 내년 1월에 발표하는 실적에서 그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예. 최근 발표된 그 국내외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 얘기는 내년 1월에 발표하는 4분기 실적이 우호적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매크로가 살아있으면 재반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61선을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모멘텀 변수로 보는 매크로 쪽을 몇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월 수출 레벨 자체가 이번에 505억 달러로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게 9월, 10월 합산해서 평균 내면 476억 달러. 추석이 껴있고 자동차 파업이 9월에 있었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9월, 10월 달 합쳐서 476억 달러니까 그 기간 동안의 상단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서 480억 달러를 넘는 490억 달러 될 것으로 보이는 월 수출액과 코스피를 예,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예, 거의 아주 같은 유사성이 높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다음 달이죠. 12월 1일 날 11월 실적이 발표된 수출세 발표돼서 한 480억 달러가 넘으면 2050선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레벨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이 유로존과 미국 쪽의 이제 수출 증가율 자체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대하는 건 미국은 계속 경기 정상화에서 회복 강도를 좀 높여가고요. 또 하나는 유로존 쪽에서의 그 모멘텀,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는 건데 이번에 7일 날 ECB에서 통화정책 강화된다면 좀 더 유럽 모멘텀이 살아날 거로 보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과 물가의 관계인데요. 최근에 수출 물가인 환율은 좀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도 보시면 수출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 유입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국면과 유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큰 훼손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를 보시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월간 지수도 항상 플러스 수익을 냈다는 점입니다. 이번 11월 달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도 플러스였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 11월 증시도 플러스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2050선 정도는 끝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11월에도요. 적어도.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게 누적입니다. ISM 제조업 서프라이즈 지수를 누적한 것과 코스피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즉 ISM 제조업 지수의 예상치와 실제치 간의 누적이 플러스 나고 이것이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은 모멘텀적으로 보면 ISM, PMI 지표라든가 서비스업 지표 두 가지 다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어서 중국은 2011년, 12년보다는 13년 쪽으로 갈수록 경기 경착륙 우려를 떨쳐내고 있다.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은 실업률이 높고 물가가 낮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부양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유로 쪽은 연말과 연초로 갈수록 모멘텀은 강화될 수 있다. 즉 4개 지역 모두를 합쳐서 보면 경기 모멘텀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거나 오히려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년 실적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실적 모멘텀도 회복 가능하다. 즉 펀더멘탈 측면에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수 방향성도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업 실적이 부담을 좀 주고 있지만 이 중기적인 경기 상황대로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가 밀립니다만 사실 그렇게 투자자들이 공포지수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로 노릴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보는 건데요. 자, 11월 그러면 전략하고요. 관심 섹터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번 11월은, 조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 중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오히려 연말까지를 염두에 준 그 매매 패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어 있는 섹터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섹터하고 IT 섹터입니다. 만약에 우선순위를 준다면 저는 좀 자동차 섹터가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는 실적뿐만 아니라 뭐 증설이라든가 기타 그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IT와 자동차 섹터, 특히 자동차 부품 섹터까지 포함해서는 사서 좀 보유하는 전략, 연말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소재와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좀 좋은 종목으로 일단 압축하거나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에서의 그 사서 파는 전략, 이런 관점들을 좀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어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피어들의 연관 관계를 좀 많이 좀 생각하는 매매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보면은 테슬라의 하락이 이제 SDI 하락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최근에 다른 섹터들에 움직였을 때 연관되어 있는 국내 대표 기업들의 움직임도 아마 그 매매의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이는 건 소외 섹터들의 순환매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낙폭 과대했던 뭐 중소형주 가운데에서도 4분기 실적이 좋은 몇몇 섹터들, IT 부품에서는 뭐 원익이라든가 아니면 이녹스 같은 업체들, 또 바이오의 메디톡스 같은 업체들로는 충분히 기관 매수 유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 IT 자동차를 중심으로 매매 패턴을 좀 좁혀가되 산업재 소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절히 낙폭과대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가끔씩 나타날 수 있는 순환매 장세는 여전히 그 바이오 쪽과 IT 부품 쪽이 좀 선호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켓 인사이드 현재 시장 흐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사실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좀 미국은 우리보다 주가가 연간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사실 좀 거품론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의 양상 자체가 완만한 또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셔서 완도가 됩니다. 현대증권 시장 분석팀 유용석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